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종목으로 오늘도 준비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롯데푸드와 한솔홀딩스 그리고 진성TEC와 이지케어텍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롯데푸드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중국향 조제분유 수출 개선 기대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133억 원 그리고 17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대두유와 팜유 등 수입 원가 하락에 따른 식용유와 버터 제품의 판가 인하 영향이 예상보다 컸고요. HMR 제품의 프로모션 비용 증가로 유가공 부문의 적자폭 또한 확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는 조제분유 수출 개선에 기인해 1.9%가량 전년 대비 소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작년 4분기부터 중국향 조제분유의 수출이 개선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유조제법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2017년 말에 발주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2018년 1분기에 수출 공백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의 기저효과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빙과 제품의 판매가 늘고 가격 정찰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됨에 따라 빙과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이 18.3%가량 증가하면서 전사의 이익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식품 부문의 1분기 매출액은 2,11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수익 거래선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세븐일레븐 등 캡티브향 거래량이 늘면서 후레쉬 델리카의 매출이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가공 유지 판가 인하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익 개선 기대감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가공 부문 또한 원료유 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긍정적이지만 냉동 HMR 신제품 출시에 따른 프로모션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포승 공장에서 생산되는 조제분유에 대해서 CFDA의 위생 허가를 추가 획득한다면 수출 회복에 따른 이익 개선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90만 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롯데푸드 종목 리포트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소폭의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0.15%가량 올라가면서 66만 4천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롯데푸드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IBK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한솔홀딩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2019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홀딩스 종목이고요. 제지 사업이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개발에서 2017년에 이어서 대규모 비용이 발생했고요.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이 컸던 테크닉스도 수익 전망이 밝지 않은 부문을 손상 처리함으로써 2018년 실적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한 2년 연속 대규모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했던 개발은 자산평가 금액이 줄면서 설사 손상차손을 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테크닉스의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은 일회성 이슈에 의한 것으로 스마트폰 시장 개선과 고가 모델의 출시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지난해보다 수익이 개선될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제지는 지난해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난해만큼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가 줄면서 실적이 부진했던 EME는 수주 규모가 다소 회복을 함으로써 최소한 지난해 수준까지 유지해줄 전망입니다. 또한 한솔그룹은 한솔 오크밸리를 매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차입금의 감소로 재무부담을 덜면서 수익이 개선되는 파급 효과와 재무구조 개선으로 성장 동력이 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무 건전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여건이 확보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식 감자와 무상증자는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 향후에 주주 환원을 좀 주목할 이유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지주의 가치에서 개발은 차입금이 많아서 매각 시에 현금 유입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배제했다고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기존에 제시한 목표 주가와 비슷한 7,080원까지 산출됩니다. 무상증자가 계획대로 실시되면 주식수가 증가하고 오버행 이슈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자산 유동화 계획 등 잠재적인 긍정적 이슈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주식수의 증가를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도 상승 여력이 35%로 매수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분석 내용까지 더해줬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리포트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홀딩스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26%가량 주가 빠지면서 60원 정도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4,7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한솔홀딩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진성TEC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실적 2019년 1분기도 이어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2019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920억 원, 영업이익 90억 원가량을 기록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추정치를 상회한 실적입니다. 추정치 대비 4분기 실적이 상회한 이유는 고객사들 판매 호조와 주요 원재료인 열연 가격의 하락이 매출 총이익률 개선에 기인했다는 판단입니다. 주요 고객사의 캐터필러는 2018년 4분기에 북미 지역에서 자원 개발용 기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7%가량 증가하는 등 중국과 더불어서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2019년 4분기의 주요 원자재인 열연 가격도 2018년 3분기 대비 8.3%가량 하락한 적도 주요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9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8억 원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호실적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객사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낮은 점에 기인을 하는데요. 현재 중국 굴삭기의 시장은 절대 대수로는 역사적 호황인 상태로 굴삭기의 완제품 제작업체들은 부품 수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현 상황 하에서 제품의 판가는 최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객사들의 판매 호조입니다. 2019년 2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17,286대를 기록했는데요. 주 고객사인 캐터필러와 두산인프라코어는 전년 동월 대비 62% 그리고 57%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원재료인 열연의 가격이 아직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1분기 열연의 평균 가격은 3,768위안으로 4분기 평균 가격 대비 4.4%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또한 2019년 전체 실적은 매출액 4,06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48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3,400원까지 유지해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성TEC 종목 오늘 현재가 확인해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85%가량 주가 빠지면서 낙폭이 조금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8,5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진성TEC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이직케어텍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이 기대가 되는 의료정보 시스템 업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의료 관련 IT 업체 이직케어텍입니다.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부터 판매, 운영, 관리까지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자 중에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는 2014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진출 중입니다. 2018년 3월 결산 기준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판매가 59%, 그리고 운영과 유지 보수가 41%입니다. 의료정보 시스템이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원하는 솔루션, 전자의무 기록과 처방 전달 시스템 등을 말하게 됩니다. 성장 포인트 총 3가지로 확인해 줬고요. 먼저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지난해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의 기본 기능 개발을 마치고 현재 부가 기능 개발 중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인증 후에 올해 4분기부터 상용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국내 주요 타겟 고객은 국내 2차 병원으로 잠재 수요는 약 800여 개로 보입니다. 해외는 신흥국의 공공병원과 공적 개발 원조 프로젝트 등입니다. 기존 대비 짧은 구축 기간과 적은 운영 비용 등 고려 시에 충분한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사업 확대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가방위보건부 등과의 JV 설립을 통한 중동 지역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의 고객 확대 및 공공병원에서의 레퍼런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오로라 정신과 전문병원 그룹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미국 내 정신과 병원을 중심으로 영업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교체 수요 시기 도래와 안정적인 유지보수 매출 등이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동사의 의료정보 시스템이 대형 병원에 도입된 시기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인데요. 통상 의료정보 시스템의 교체 주기가 7에서 10년이라는 점에서 점차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구축하지 않은 대형 병원에서도 베스트케어 2.0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신규 수요 또한 발생할 전망입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사이트 증가 시에 안정적인 유지보수 매출액이 더해진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3월 22일에 상장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책 4종목 확인해 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MI텍 종목입니다. 미국 FDA로부터 대장 스텐트 품목의 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MI텍 현재까지 오름세가 시현되고 있고요. 15%를 넘는 상승 흐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71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41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MI텍이 개발한 하나로 스텐트 대장 제품은 지난해 허가받은 대장 스텐트에 고객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직경 25mm 크기의 스텐트를 추가한 제품입니다. 대장기관의 협착 완화에 사용합니다. MI텍이 보유한 고유 기술인 크로스앤훅 구조를 적용해 유연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큰 체구를 가진 서양인들에게 적용할 경우 효과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박진영 MI텍 대표는 현재 총 6건의 스텐트 제품이 FDA에 등록된 상태라며 올 하반기에 추가 승인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기술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도 MI텍은 미국 FDA로부터 담도 협착 치료에 사용되는 하나로 스텐트 담도 제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셀리버리 종목인데요. 비만 치료제의 미국 특허 등록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역시 확인해 보시죠. 셀리버리 현재까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12%를 넘는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4,7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4,0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가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도비만 환자들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저항성이 있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제2형 당뇨병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다고 회사 측은 전했는데요. 회사가 개발한 융합 제조합 단백질 제제는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 기전을 복원함으로써 비만과 혈당을 낮추는 대사질환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인데요. 소속 가수 승리의 피의자 입건 소식에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13.7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5,950원의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37,3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인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리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3, 4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종목인데요. 오는 22일 코웨이 인수를 앞두고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역시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4%가 넘게 올라가면서 4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6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는 22일 웅진 싱크빅이 코웨이 주식을 약 1조 7천억 원에 양수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코웨이 인수가 마무리가 되고 향후에 영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만큼 본격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원에어 3부 김현미입니다. 장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시각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양장시장은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현재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시장 0.02% 낙폭 보이면서 2137선에서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판매 계약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주식회사 노스퀘스트고 계약 금액은 1억 5천만 원 규모로 최근 아스타 매출액 대비 14.51%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2019년 3월 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로 약 한 달간입니다. 네, 이어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SK 하이닉스 주식회사이고 계약 금액은 약 197억 9천만 원 규모로 최근 AD 테크놀로지 매출액 대비 61.4%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8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로 약 4개월간입니다. 네, 이어서 MI텍 살펴보겠습니다.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기업 MI텍은 미국 FDA로부터 대장 스텐트 품목 추가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원물산입니다. 세원물산은 보통주 한 주당 50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며 배당금 총액은 4억 1,750만 원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아스타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0.25%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8,06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1.96%로 2%에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18,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I텍입니다. 13.4%대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5,33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원물산입니다. 0.34% 상승했고요. 주당 20원 오른 5,98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S윈드입니다. CS윈드가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업체와 208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6.7% 수준이고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로부터 35억 8,600만 원 규모로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7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82%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셀리버리 살펴보겠습니다. 셀리버리는 렙틴 저항성을 가진 고도 비만 및 당뇨병 치료 후보물질 세포와 조직 투과성에 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UID까지 살펴보겠습니다. UID는 액정 표시장치 반도체 제조업체 GD 주식 2,700만 주를 약 135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이 회사 개별 기준 2017년 자기자본의 37.82%에 해당합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S윈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9% 상승하며 3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1.27% 상승했고요. 7,98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리버리입니다. 네, 전장보다 10.32%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4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UID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49%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76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공시 함께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투자에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장 마지막 흐름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오시죠. 네, 2019년 3월 11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시장 지수 업종별 흐름 또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실적 악화의 코스닥 관리 종목 속출 우려라는 제목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결산법인의 실적 공시가 거의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 재무 상태 악화된 이 코스닥 상장사들이 많아 관리 종목 지정이나 또 상장 폐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는 23개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두 코스닥 기업으로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부진으로 영업 손실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또 5년 연속 영업 손실 때에는 상장 폐지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진 장비 제조업체인 디지털 옵틱은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발생한 데 이어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지난 7일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또 국내 대표적인 전통주 업체인 국순당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난달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 거절, 또 범위 제한 한정 의견이 나오면 퇴출당할 수 있는데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기업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는 개정 외부 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 부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이 작년보다 늘 가능성은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악화된 데에는 최근 까다로워진 회계 기준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새 외부 감시법 시행에 따라 감사 의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만큼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시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마쳤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혼조세 보이다가 0.03% 소폭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0.66포인트 올랐고요. 213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0.42% 올랐고요. 네, 3.12포인트 오른 73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해서 오늘 양장시장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963억 원, 기관이 50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만이 1,097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31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3억 원, 그리고 89억 원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1,087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697계약, 그리고 443계약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구간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종목은 국보인데요. 21.84% 급등세 시현을 했습니다. 이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장을 마쳤고요. 주당 3,200원 올랐습니다. 17,850원에 장을 마친 국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웅진 싱크빅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17.91%로 18% 가까운 급등세 시현했고요. 주당 565원 올랐습니다. 3,720원에 장을 마친 웅진 싱크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식품 살펴보겠습니다. 9.17% 상승했습니다. 주당 6,700원 올랐고요. 79,800원에 장을 마감한 상양식품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하이마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롯데하이마트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파란불로 장 마쳤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8.81% 상승했고요. 주당 4,500원 올랐네요. 55,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양 D&U 살펴보겠습니다. 640원 올랐습니다. 8.21%의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8,440원에 장을 종료한 유양 D&U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빨간불로 좋은 흐름 시현했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7.42% 낙폭 시현했고요. 주당 850원 떨어졌네요. 1,600원에 장을 마친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홀딩스입니다. 주당 470원 빠졌습니다. 7.26% 낙폭을 시현했는데요. 이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6,0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THN입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시현하고 있는 업체고요. 6.6% 낙폭 시현했습니다. 주당 175원 빠졌고요. 2,475원에 장을 마친 THN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GMB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6.33% 낙폭 시현하며 3거래일째 연속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당 540원 떨어졌고요. 7,99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화산업입니다. 주당 135원 떨어졌습니다. 5.84% 낙폭 시현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175원에 장을 마친 평화산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IM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주당 295원 올랐고요. 1,29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좋은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 업체고요. 4,050원 올랐습니다. 네, 21.83%로 22% 가까운 급등세 시현했고요. 22,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신바이오입니다. 주당 350원 올랐습니다. 17.68%의 급등세 시현했고요. 2,3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14.8%로 15% 가까운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1,480원 빠졌고요. 8,5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14%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주당 6,100원 빠졌고요. 37,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IM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1.96% 낙폭 시현하며 12% 가까이 빠졌습니다. 주당 165원 떨어졌고요. 1,21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증시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